2주 동안 잘 쉬셨습니까? 좋았죠? 일주일 쉬니까 휴가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3주, 4주 동안 이제 계속 달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일본이 흥왕한 역사에 대해서 잠깐 할 건데, 여러분 혹시 일본 가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빼고요. 유라 갔다 왔어요? 유라만 갔다 왔네, 일본을. 저도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묘하더라고요. 가보면요. 되게, 우리는 일본을 보통 뭐 여행 가는 것도 많겠지만, 이제 선교하러 이렇게 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많이 가거든요, 일본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까 여주영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은 이제 각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저번에 왔을 때는 프랑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가져왔고, 이제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왜 일본이 흥왕을 했는지 그 역사를 이렇게, 일본이 흥왕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옛날 이름은 외국이라고 불렀어요. 죄송해요. 네, 어떻게 하죠? 일본의 옛날 이름은 이제, 외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동쪽에 이제 3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민족성은 되게 강하고 싸나웠고 무기를 숭상하고 교화가 부족하여 이상한 풍속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이제 사무라이 들어보셨죠? 사무라이,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으면은 혼자서 이제 자결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기의 그런 명예와 위치에 대해서, 내가 자결을 하는 것이 나와 관계된 나라를 위한 것이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자결을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외세에 침략당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아주 높아서 남에게 굴복당하는 것을 죽는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칼로 자기 배를 갈라서 죽는 것을 좋게 여기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금방 말씀한 거고요. 그리고 남에게 이유 없이 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제 손으로 배를 갈라 죽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행동으로 알고, 관계된 사건이 작을 때는 한두 명이 클 때에는 이제 5, 60명이 함께 모여서 말하길, 우리가 이런 저러한 수치를 당하고 더럽게 사는 것은 영광스럽게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는 개인마다 모두 칼을 잡고 남녀노소가 동시에 꿇어 앉아서 머리를 굽혀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자결을 합니다. 이런 일이 흔히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일본 이 민족성과 이 성품 자체가 사납고 독살스러운 성품이 좋은 것은 아닌데,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에는 좋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것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성품과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일본 사람들은 되게 이제 예절을 중요시하고 또 자기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lok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요, 한국과 청국의 변방을 종종 침범하여서 항상 괴롭혔는데, 조선에서는 왕인을 보내어서 일본 왕자에게 논어와 천자문과 다른 책들을 많이 가르치고 일본 국문을 만들어 주어서 이때부터 그 나라의 글자 쓰는 법이 비로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우리나라에서 금부처와 불경을 보내주었는데, 지금의 일본이 숭상하고 있는 불교는 이때 들어간 것이고, 천문학, 의술, 악기, 장색 아시죠?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장색.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원래는 싸움밖에 모르는 미개한 민족이었으나 문명을 꿰쳐서 이만큼 개명된 것이다. 일본이 잘 살아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일본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제도를 보면 봉건제도가 있어서 각각의 권력을 잡고 정치에 관련된 일, 정부를 보는데 그들의 관백,
관백은 헤이안 시대 이후에 천황을 보좌하여 정무를 맡아보던 최고의 중직입니다. 이런 자들이 임금의 권리를 대신하여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역시 다 관백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 당시 서양 사람들이 일본이란 나라가 있는 줄로 짐작한 후에 간간히 와서 이제 통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세국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853년에 미국이 군함을 보내어 억지로 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함장이 페리 제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가면은 구리야마 항구라는 곳에는 페리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 팜플렛 안에는 페리가 끌고 온 흑선으로 태평하게 잠자던 일본은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 후에도 일본은 세국 정책을 없애기 시작하여 많은 학도들을 서양에 공부시키고 신문물을 배우면서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 사는 게 아닌 고국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익숙해진 생각들을 버리고 봉건제도를 혁파하여서 중간에 치열한 반대파와 싸워서 그 중에 죽은 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병신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메이지 황제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역자를 용서하여 주님을 맡기고 세국 정책을 고수하는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당에 힘을 실어주어 새 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여서 상하의원을 설치하고 백성들에게 나란 일을 의논하는 권리를 허락해주자.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고 누구든지 공부하면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자 경비를 장만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능력대로 일을 하며 직업을 가지자. 젊은 청년들이 남녀를 물론하고 그 성품과 모양이 서양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나라 이름 두 글자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변혁한 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당시에 우리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이렇게 변화한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개화하고 교화해서 일본 사람같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그 글자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개화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자주 독립해서 우리가 같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주 주권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이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깨우쳐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성 과목에서 독립정신을 썼을 때 혹시 몇 살 때 이제 이거를 썼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메리카노 쏠게요. 아니 독립정신하는데 이게 최근 몇 년도에 썼고 몇 살 때 썼다, 어디서 썼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 이 정도만 알아도 정말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아서 제가 아메리카노를 내일 쏘겠습니다. 주일날에. 혹시 몇 년도? 1904년. 자, 손 들고. 1904년. 또, 몇 살 때? 26살. 네. 저 꼴라. 1904년 25살. 25살입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1904년 29. 오, 맞아요. 어디서 썼을까? 딱 한 개만 더 하자. 오, 맞아요. 유란에 저한테, 이제 기프티콘으로 제가 갈 겁니다. 이렇게, 역시 뭐를 자꾸 돈을 써야지. 이렇게, 뭐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돈을 써야지. 이렇게 막 머리가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청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체주의적으로 이것이 옳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지 하면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분이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조건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이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이 사람이 맞으면 맞을 거예요.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처럼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